네. 먼저 할게요. 저부터 할게요. 그럼. 네. 잡고 보세요. 네. 네, 저는 배열 설명할 건데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같은 타입의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 저장이 돼 있는 건데 이제 이 상자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다 정수로 되어 있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되게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서 좀 간결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 배열 원소의 번호인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0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각자의 상자 안에는 다 INT형 정수를 저장할 수 있고, 여기 자료형이 배열 선언할 때 여기 INT, 그레이드, 그리고 아래 대괄호 안에 10이라고 적혀 있는데, 맨 첫 번째 INT라는 것은 이제 이 자료형을 뜻하는 거고요. 안에 있는 원소들이 INT형이라고 하는 거고, 배열의 이름은 여기 그레이드라 적혀 있는 게 배열의 이름인데, 이제 배열을 사용하는 이름이 그레이드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가 총 10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배열의 크기가 10개라고 하면 0부터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를 보면은 INT 스코어 6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INT형 자료가 이제 60개를 갖고 있다는 배열이고요. 그 아래는 플롯형 자료가 12개가 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레이드 5는 8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5번 그레이드가 80이다. 좀 이제 6번째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여기 그 다음에 INT 그레이드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 아까 그 상자 그림을 보면은 그레이드가 9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INT 그레이드 10이라고 했을 때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범위를 벗어나게 돼서. 저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누구? 저는 배열의 초기화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 여기 아까 앞선 것처럼 그레이드에 5가 들어가면 5가지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레이드를 5로 했는데 넣는 값을 3개밖에 안 넣으면 이 11풀에서는 이 나머지 두 자리를 0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으로 초기화 된다. 이걸 배열의 초기화라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계속 설명한 거는 1차원 배열이고 2차원 배열도 있는데요. 2차원 배열은 여기 그 중괄호를 2개를 이어서 쓰는데, 첫 번째 거는 행을 나타내고 두 번째 거는 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차원 배열도 있는데, 3차원 배열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2차원 배열에서 이 행과 열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행의 자리는 정의하지 않아도 저희가 입력값을 넣으면 알아서 카운트가 되지만, 열의 자리를 쓰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꼭 열의 자리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실습하기로 되어 있는. 내가 2차원 배열에 메모리를 저장을 하면 행과 열로 나눠져 있는 게 행 우선 저장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줄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줄이 첫 번째 줄 이렇게 옆에 붙고, 세 번째 줄이 두 번째 줄 옆에 붙는 행 우선 저장으로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열 우선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행 우선 저장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3차원 배열할 때 중괄호를 3개 이어서 하면 차수가 제일 높은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3차, 2차, 1차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중첩 반복문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그 중첩 반복문은 말다시피 이런 포문이나 와이문은
중첩을 많이 할수록 코드가 복잡해져가지고요. 최대한 그 중첩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첩문 중에서 이렇게 while문이 처음에 적혀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이 이렇게 올 수 있는데요. 맨 위쪽에 있는 반복문이 바로 외부 반복문이고 안쪽에 있는 게 내부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구구단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 줄에서는 아예 그냥 그 상수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구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온 포문에서는 이제 이게 외부 반복문이고요. 이제 i를 1에서 9까지로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구구단의 행을 나타냅니다. i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줄에 이제 포문이 또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이 j가 1에서 9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게 내부 반복문을 적용하고요. 이게 구구단의 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하면 i와 j를 이제 나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i와 j가 곱한 것이 최소 2자릿수 이상이 나온다라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중첩 반복문도 있는데요. 이것도 포문이 이제 총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ABC는 888이 나오려면요. 여기 147, 742개 있는데 A가 1이고 B가 4고 C가 7이면요. 그럼 CB 같은 경우는 700 그리고 40 1이 돼가지고 147 플러스 742는 888이 되고 그리고 246이랑 642도 똑같이 이게 ABC가 되고 이게 CBA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444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일한 숫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은요. 먼저 컨트롤 스트럭처에서 do while 반복문이고요. 먼저 do while 반복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비교할 거는 일반적인 while과의 차이점인데요. 일반적인 while 같은 경우에는 그 순환 루프에 들어갈 때 있어서 아예 처음 이터레이션을 가정하고 시작하지만 do while 같은 경우는 반복문체를 먼저 실행을 하고 설정함으로써 그 다음에 반복을 진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고 while문은 반복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반복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도식면을 37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do 스테이트먼트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while를 통해 가지고 이 반복문을 결정할지 안 할지를 볼 수 있는 알고리즘 순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반복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예제로는 최대 공약수인 GCD (Greatest Common Divisor이라는 알고리즘과 유클리드 호집법을 통한 최대 공약수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do while문을 반복문을 사용함으로써 예제인 최대 공약수 계산을 알고리즘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는 630, B는 336으로 두고 do는 A와 B의 나머지 그 다음에 A는 B, B는 그 다음에 얼이 0보다 크면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아니면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는 보여줍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분 됐어요? 9분 50초요.